조국 전 대표 정치 활동을 재개한 지난주에는 조국이 없었지만 이번 주에는 조국이 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측면이 열려버렸는데 좀 전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뭐 n분의 1 발언도 하기는 했지만은 조국 대표의 사면 이슈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줘요. 특히 뭐 안철수 국민의힘 당 경선 후보는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에 땡큐 더 가열차게 활동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 이게 조국 전 대표가 활동의 보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가? 뭐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을 보수의 어머니다. 추미애 의원님이 활동하면 할수록 보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저희가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혹시 압니까?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법사위원장 하면 국민의힘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렇게 이제 힘없는 야당을 배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저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이 가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사고를 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설화를 일으킬 뿐이다. 네, 이게 뭔가 그리고 일어날 것 같다. 입추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당에선 반대를 하죠? 윤석열 정부 때는요, 이 국민의힘이 소수지만 여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강경파 인사들이 막 세게 하는데 나름의 당기가 있었어요. 어쨌든 야당이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여당이죠. 예. 다수당이죠. 행정과 입법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사법까지도 장악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언론의 이 오래된 논설위원이나 선배들이 옛날 총재 시절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권력이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막 하잖아요. 예. 사설이나 칼럼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집중도가 예. 대한민국 그 민주화 직선제 이후에 거의 최고조 정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까딱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 넘길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강경파들이 막 야당을 몰아붙이고 세게 윽박 지르고 하면 개딸들은 막 박수 치겠지만 예. 전체 국민 정서에는 아 이거 너무 오만하네, 너무 독주하네라는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투쟁하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좀 먹히는 카드일 수 있지만 네. 입장이 바뀌었으면 힘 있는 사람이 좀 양보해주고 약간 균형을 맞추는 걸 우리 국민들이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선거 때 표심 왔다 갔다 하고 그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국민의힘이 압승을 해버렸거든요. 예. 세종까지도 이겼어요. 네. 근데 그게 총선 때 또 완전 뒤집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심이라는 게 이제 다 넘어왔다고 안심하는 순간 기가 막히게 균형을 찾아가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민심이라서 네. 저런 어떤 추미애 같은 분들 또 조국 전 장관처럼 본인 형도 안 살고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을 뭐 영성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 내면서 네. 막 돌아다니는 분들이 막 득세하고 전면에 나서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가 핍박받는 야당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표현했고 조국 전 대표는 출소를 하면서 첫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반으로 줄이겠다. 의석수를 반으로 줄이겠다. 마음 같아서는 영석으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좀 가열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 조국 대표한테 최고의 형벌은 징역형이나 감옥형이 아니라 SNS 금지령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너무 관종기가 좀 다분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이제 아내분이죠. 정경심 교수님이 구속 수감됐을 때 본인의 헬스장에서 턱걸이 자랑하는 거 올려가지고 문매 맞았다가 글 내린 그렇죠. 적도 기억나네요. 있을 만큼 이분이 그렇게 막 되게 복잡하고 정무적으로 뭔가 고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세포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국민의힘 비판만 하면 본인한테 이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단세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렇게 막 되게 아주 고찰적인 평론을 할 필요는 없다. 대신 국민의힘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물론 조국 혁신당도 야당이지만 이렇게 조국 대표가 계속 활개치게 놔두는 것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반성이 없는 거잖아요. 1, 2, 3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또 검찰의 무도한 어떤 수사 때문에 뭐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 결국 검찰이 선고하고 구형하고 혼자 단독적으로 주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건 아닙니까? 입시 비리에 대해서 1, 2, 3심 유죄를 받았지만 반성 없이 본인의 어떤 사면복권이 마치 뭔가 광복의 어떤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과 비슷한 것처럼 등치대는 막 그런 표현까지 지금 오늘 또 SNS에 올리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실용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면복권해주지 안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주체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조 대변인께서는 그 조국 대표가 나와서 가장 먼저 어떤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뭐 식사하시고 정치 활동 하시는 거라 사실은 뭐 조국 전 대표가 과거에 민주당에 계셨었어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민주당 인사의 후원회장도 하시고 도움을 많이 준 건 사실인데 지금은 사실은 호남에서는 굉장히 경쟁 관계가 치열하고 호남에서 단체장 선거나 보궐선거 있을 때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지층 사이에서. 예. 그래서 같은 여건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경쟁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뭐 야당하고 협의가 없다. 일방적이다. 아니 정창민, 홍문종, 심학봉 텔레그램을 보냈을 때 눈웃음도 보내고 진짜 그 야당 누구죠? 우리 대표님 비상대책위원장님 송원석 송원석 원내대표. 송원석 비대위원장님하고 저희 그런 사이입니다.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네. 대화가 되고 있는 사이고요. 아니 국민의힘을 타격 준다면 의석수에서 개혁신당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좋은 개혁신당하고 조국석 신당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수당끼리? 좋습니까, 이런 게? 예, 좋은 아니 좋을 건가요? 것 같은데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사이익으로 생존하는 정당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하는 정당. 아니 그래도 뭐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이, 그럼요. 경쟁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아, 저희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사촌형제라서 예? 네, 사촌이라 가지고 네. 아니 국민의힘하고 이런 친척 본 적이 개혁신당하고 없는데. 같은 계열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해주기 바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돼서 나와가지고 진짜 2030 청년들에게 그래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렇죠. 이거는 진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활동들을 안 하고 뭐 된장찌개 식사하시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문매를 맞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뭐 몇 번의 사과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겠나? 뭐 앞으로 내가 내 효용성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면 사과라는 건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간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은 이 2030 마음이 뭐 사과한다고 열리겠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주세요. 이 사회의 미덕이라고 하는 게 뻔뻔함과 몰염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성과 자성, 성찰, 그게 정치권이든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사회든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도덕성 기준 그리고 사회의 어떤 미덕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하락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한겨레 언론 보도를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2030이 분노하는 이유를 완전히 잘못 짚고 있어요. 그냥 남들한테 제공할 수 없는 인턴십을 제공했으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표창장 위조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 문제인데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 야당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골 때리는 게 내년 6월에 선거 나오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네 해버렸어요. 그게 뭐 시장 선거든 국회의원이든 우회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상대 후보가 있을 거잖아요. 예. 뭐 단일화를 안 하면 민주당 후보도 일단 단일화 전엔 나올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도 있을 거고 예. 근데 질문을 해요. 입시 비리 저지른 거 맞냐? 그거 아니라고 하면 바로 허위사실 공표예요. 당선 무효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죄가 이 형이 사면된 거지 죄가 불인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재심으로 무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대답을 못하거나 말을 빙빙 돌리는 것들이 또 다시 화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6월에 재보궐 선거와 지방 선거에 조국 전 대표의 출마가 민주당 전체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쳐요. 왜냐? 단일화 안 해줄 겁니까? 결국 그 지역구는 단일화 해줘야 되고 그럼 사람들은 조국을 사실상 범민주당 후보로 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족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용감하게 재심 신청해서 뭐 그럴 리 없지만 본인은 재심 안 한다 했죠. 무죄 안 나올 거 아니까. 무죄 받지 않는 이상 이 조국이 정치를 하는 내내 입시비리라는 비난에 본인이 나 입시비리 아니에요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바로 적용돼서 선관위 고발 들어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돌아다니고 선거하는 데 있어서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부담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머리 아플 일일 것 같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저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예. 그 어떤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대요. 그 이제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시험지 유출의 당사자인 그 이제 취직이 안 돼가지고 지방에서 기름 나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그 쌍둥이 자매는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밥만 넣어주면 밥을 먹고 그릇만 내어주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물론 형태는 다르고 입시 어떤 단위와 단계는 다르지만 같은 입시 비리 범죄의 범주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숙명여고 쌍둥이의 시험지 유출 사건의 당사자들은 저렇게 자신들의 책임을 저런 식으로 지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영에 어떤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뭔가 구국의 영웅처럼 환영받으면서 뭔가 정치인으로서 저렇게 뭔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는가 이렇게 형평성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 이게 두고두고 민주당한테 악영향으로 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또 뭔가 난감한 것도 있고 하실 말씀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조국 혁신당 전임 당 대표를 자꾸 민주당한테 따지니까 왜 그러냐면 호남 중진 박지원 의원께서 예. 연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조국 당 대표를 두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네. 호남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으니 그러지 말고 합당하는 게 어떻겠냐. 또 그분이 지도부 의원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저희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조국 당 대표에 대한 그런 입장은 사실은 조국 대표나 조국 당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엄연히 다른 당이고 저희 정말 단양 선거할 때 져가지고 당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조국 전 대표의 어떤 범죄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 그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까지 이렇게 수사가 번질 일도 없었고 무리하게 검찰권 남용해서 수사해서 죄가 되면 다 압수수색하고 다 별건으로 기소하고 그래서 재판 받고 5년 동안 또 그 배우자도 형을 살고 본인도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 받을 때 환영합니다. 이러고 받고 있습니까? 다 본인들도 다 이유가 있지? 지금 윤석열 정부만큼 그다음 한동훈 전 대표만큼 그렇게 가혹하게 검찰 막 이계청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권을 동원해서 검찰권을 동원해서 이렇게 남용하는 거 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답변해야 된다. 민주당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근데 것은 왜-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제가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이 아니에요. 너무합니다.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셨잖아요. 그러게. 문제는 입당을 해야 그리고 제가 전호를 하죠. 문재인- 4년만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그 사실상 친문 진영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박지원 의원도 합당하자 말자 이러고 있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자 말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대변인께서 같은 진영에 있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옹호해줘야지. 비판하겠습니까 이거? 근데 비판도 안 맞습니까? 하잖아요. 아니, 입당하고 좀 사무총장님 좀 입당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저 지호 형님한테 이거 설득하고 싶은 건 네. 뭐 가족을 도륙했다, 뭐 딸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 검찰권을 남용했다. 그 말씀을 안 하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네. 이른바 조민 씨의 7대 허위 스펙들 다 유죄로 판결 났어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하고 무슨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법원에서 7개의 범죄를 다 유죄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검찰권이 무슨 남용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이 가족들이 다 수사받은 게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려면 이게 지금 사는 모습을 보고 짠하고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잘 살아. 국회의원 당 만들어가지고 대권 주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예. 있고 딸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또 모수 갔다 왔어. 예. 어디 다른 40만 아니 모수 유튜버. 갈 수 있지 미슐랭 3스타. 저도 그런데 좋아해요. 많이 다니고. 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 잘못 저질러서 벌 받고 도륙된 가족 맞아라고 했을 때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전시하고 과시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긴 사무총장이 말한 비슷하게 입시 비리로 전국 화제가 됐던 예. 숙명여고 쌍둥이 가족은 부부 이혼했죠. 교사였던 아버지가 주유소에서 지방에서 기름 넣으면서 애들 돌보는데 자녀들은 또 애들은 집에서. 대인기피증 걸려서 집 밖으로도 못 나온다고 기자가 취재했죠. 그러니까 이게 도력이라고 말할 정도면 그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잘못은 했지만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구나 그렇죠. 할 텐데 예.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국민 정서 입장에서 도륙당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도 도륙당하고 싶다. 나도 도륙 한번 당하고 모수 가고 싶고 나도 화장품 사업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싶고라는 서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서상 되게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의 늪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늪에 안 빠지려고 하지만 사면으로 이미 반 정도 빠져버렸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합당할 거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합당할 것 같은데 또 이거는 또 합당 그때 돼봐야 되는 거고 우리 당에 들어와야 또 쉴들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게 조국 근데 이슈가 얼마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관심이 있는지 계엄을 왜 1000명이 해가지고 넘었습니다. 내가 했어? 계엄을 왜 해가지고 내가 했냐고. 왜 내 어깨를 치면서 말을 해? 계엄을 왜 했어? 왜? 아니 조국 얘기하면서 1000명 넘었는데 계엄 얘기하니까 바로 960명으로 떨어졌어. 아, 어떡하면 좋아. 그래요? 그다음에 금지. 근데 계엄을 아 계엄 때문에 너무 개업 속상한 안 분이 했으면은 많아요. 뭐 개업신당은 뼈나 추렸을 것 같아요. 거기도 저기도 한번 왜 제대로 털려야 이준석 돼. 내쫓았어 왜? 난 반대했었어. 아 그래 맞아. 스스로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도륙 당하고 싶다 그 말이 포인트인 것 같네요. 도륙당하면 유튜브 바로 40만 됩니다. 화장품 그 막 한국 그 완판하고 사면 태국 복권 진출하고 깨문 아저씨들이 화장품 다 사주고 막. 제가 틈만 나면은 우리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의 예. 어떤 행보나 이런 거 과거 이력을 보고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방송 가서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못됐다. 일단 지호 형이 이렇게 저희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아니거든. 방송하면서 고약해졌어. 가진 자의 여유다. 너무 약이 후배한테 오르고요. 특검 수사받으라고 하는 게 정말 아니, 우리가 수사- 얼마나 칭찬을 해드렸는데 지금. 잠깐. 받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내가 만약에 조국이었으면은 감옥에서 나올 때 이것부터 했겠다. 뭐부터 했을 것 같아? 된장찌개야 아니면은 어디 뭐 참배하는 거야? 어디 뭐 저 봉화마을 찾아가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 된장찌개 먹으면 안 되나요?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죠. 예, 그걸 가족- SNS에 이렇게 자랑할 건 그러니까 아니지. 가족들하고 저는 그래요.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아니 저는 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2030 사과보다 아니, 된장찌개부터. 조국 전 대표가 그 출소에서 나와서 사과를 하셨어요.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의 비판도 잘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뉘앙스로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그 말하는 거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다른 부분만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전문을 한번 보세요. 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 같으면은 호남에 있는 시골 마을 같은 데 가서 네. 약간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하거나 네. 그런 거 그건 좀 이상. 아니야 지금 이제 곧 농번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정청래 좀- 당대표가 했어. 그러니까 좀 고생하는 모습 보이고 약간 저 사람 그래도 진짜 반성했구나. 그러니까 감옥 갔다 왔더니 그렇지. 사람 달라졌구나. 아, 뭐가 됐든.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SNS 일주일만 끊어도 언론이 사람 달라졌다, 조국 바뀌었다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예. 조국 방송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여의도 넘어 조국. 저희는 조국 방송 이런 것보다는 잘 팔리는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와, 처음으로 1000명 이제 넘었어요. 1000명 넘고 하니까 천- 우리도 일곱 명이 넘- 여의도 넘어 와. 조국만 있는 것 같아. 조국 진짜. 덕을 좀 보고. 아니 조국 혁신당 제가 섭외 갖고 올게요. 지금은 거기 옆에 조국 대신으로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 듣고 있으니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